안녕하세요. 달인가스달 최혜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은 저희가 저번 화에서 국산차 중에서 감가율이 가장 높은 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그러면은 국산차 중에서도 감가율이 그래도 좀 적은 좀 중고차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차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생계형으로 타시는 차들, 그런 차들이 감가가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 벤이나 1톤 화물차 같은 거, 신차를 계약을 해도 좀 오래 걸려요.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오더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차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라서 감가가 많이 안 돼요. 근데 이제 생계로 타시는 분들이 그런 차들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레이도 감가가 많이 안 되죠. 레이도요? 네. 왜냐면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감가가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인지도가 꾸준히 있는 거. 그러니까 회전율이 좀 빠를수록 이게 감가가 안 되는 건가요? 생계형으로 타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니까 내가 뭐 직장을 다니다가 나오셨는데 갑자기 차가 필요해요. 벤이나 뭐 이런 걸로 새로운 직업을 하실 때 그런 걸로 구매를 하시는데 그런 차들이 신차로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거의 좀 몰리시겠죠.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시려다 보니까 그래서 감가율이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렉스 아니면 뭐 화물차, 트럭 이런 것들은 감가율이 많이 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. 그럼 솔직히 저희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저희 구독자들이 타는 그냥 일반 국산 차량들 중에서는 감가가 안 된 차량 찾기 좀 힘든 건가요? 인지도요.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인지도가 꾸준하게 팔리는 차들은 감가가 많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이 안 팔린다. 그러면 감가율이 확 떨어져요.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 SM이나 SM6 같은 경우도 감가가 많이 돼요. 왜? 인지도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인지도가 없는 것들은 금액이 확 떨어지는 편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물차, 뭐 벤이나 스타렉스 뭐 이런 벤 이런 것들은 왜 안 떨어지냐? 생계형으로 찾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차들은 안 떨어져요.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는 왜? 인지도가 꾸준하니까 그러면 안 떨어져요. 그러니까 그 차를 많이 시장에서 찾는다 그러면 안 떨어져요. 근데 생계형으로 화물차나 스타렉스 막 이런 막 벤 종류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택배차나 화로차 막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떨어져요. 대부분 생계형으로 타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크죠. 그리고 이게 신차가 나오면 저번에서 말씀해 주길 신차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 그랜저 IG라든지 이런 것들 좀 신차가 나오면은 많이 감가된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럼 오히려 연식이 최근 거를 웃돈 주고 사는 것보다 연식이 오래돼서 좀 감가가 좀 이미 많이 돼 있는 차량 같은 경우를 사는 것도 감가가 좀 많이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인 건가요? 그러면 그렇죠. 이미 많이 떨어진 걸 사는 게. 네. 근데 또 많이 떨어지는 걸 사면은 또 고장도 인지도가 없는 거는 고장이 많거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런 거를 또 선택하시는 분들도 또 예민해지죠. 차를 결정을 하실 때는. 아무래도 왜 인지도 없는 거를 구매를 해서 타는 것도 좋겠지만 또 고장이 많이 나면 그만큼 또 머리 아프고 돈도 들어가야 되고 하시니까 그냥 중간 거를 택하시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. 진짜 이게 감가도 많이 안 되고 좋은 차 찾는 게 되게 또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. 근데 계속 이게 감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는 뭐 감가가 많이 되면 물론 좋겠죠. 근데 나한테 맞게끔 타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봐요. 나한테 맞는 차. 뭐 말도 안 되게 뭐 수입차 타야지. 말도 안 되게 국산차, 대형차 타야지. 뭐 이런 거보다는 가성비도 좋지만 물론 저한테 맞는 차를 구매해서 타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요즘에는 먼저 나한테 맞는 차를 타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, 저는. 그렇죠. 네. 자기 분수에 안 맞게 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. 그래서 그냥 일단은 가성비도 좋지만 저는 내 기준에 맞는 차, 내가 생활하는데 맞는 차를 좀 가성비 있는 거를 더 찾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. 근데 또 궁금한 게 요즘 국산차도 되게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1억 넘는 국산차도 많고 이제는 뭐 8, 9천만 원 하는 하이엔드 차량도 많은데 이렇게 비싼 차량을 신차로 사면은 이런 것도 감가율이 좀 많이 큰 거죠? 그렇죠. 크죠. 클 수밖에 없어요. 이제 대형차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G90이나 그렇죠. 이런 차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은 감가율이 확 돼요. 왜? 여기 찾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. 차라리 그 정도 탈 거면은 그냥 신차를 뽑는지 중고차로 구매해서 그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. G90을 타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
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더 그나마 중고차로 지구공 한번 타볼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일반 사람이 지구공 타기에는 부담되잖아요. 일반 분들이 지구공을 탄다. 그래도 최하 못해도 저는 그냥 회사 대표님이나 뭐 이런 뭐 중소기업 뭐 이런 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, 그런 분들은 절대 중고차로 구매를 안 해요. 신차를 사지.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틀리겠죠. 내가 샀다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중고차를 찾으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지구공 쉽게 팔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뭐 1억짜리인데 만약에 대형 차들은 금액이 많이 떨어져요. 우리나라 거든. 뭐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또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네요. 이 사람. 근데 차를 팔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요. 내가 필요로 해서 사는 건데, 일단은 판매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. 내가 지금 당장 살 때는 좋아서 빨리 내 차 받았으면 좋겠다. 근데 팔 때는 왜 이거밖에 못 받아요?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. 대형차들은 솔직히 쉽게 나가진 않아요. 대형차를 찾는 분들은 수입차로 가요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차가 회전율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. 그래서 오늘 또 이 주제에서 알려준 게 또 예상외 차들이 좀 많이 나왔네요. 오히려 뭐 레이라든지 아니면 화물차 뭐 이런 차들이 좀 많이 강가율이 많이 적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, 마지막 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일단 차는 뭐 가성비 좋은 걸로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지긴 했지만, 조금 나한테 맞는 차를 더 선호하셨으면 좋겠고, 일종의 뭐 소모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진짜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. 조금 차를 구매하실 때는 신중하게 좀 내가 오래 타실 생각으로 구매를 좀 하시는 게 오히려 어떠신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좋은 정보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